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세계사를 바꾼 3.1운동입니다. 우선은 이 3.1운동이라는 것은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면서 파리 강화회의라는 걸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1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를 하는 가운데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이 제창된데, 자기 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이제 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거는 본 뜻은 뭐였냐면은 패전국의 식민지 이들을 박탈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승전국 식민지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었는데, 이때는 이 승전국에는 일본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한테도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냐, 국제적인 질서가 그렇다는 뜻이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국제 여론을 이용해서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자라는 그러한 움직임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파리 강화회의라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게 됐죠. 그래서 신한청년단의 김규식이라는 사람을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하는데, 이 김규식은 그냥 간 게 아니고 한국 독립청원서라는 걸 들고 갑니다. 잠깐 이 김규식이라는 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면은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제일 잘했던 분입니다. 프랑스어, 일본어, 영어 다 통틀어서 한 8개 국어를 유창하게 했던 그런 분이었고, 물론 영어문은 물론 한문도 굉장히 잘했던 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국 독립청원서는 어떤 언어로 썼을까요? 네, 영어나 프랑스어로 작성을 했을 겁니다.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 영어 교과서에 이 한국 독립청원서라는 게 수록된 그 상황, 그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어로 공부하는데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하지만 이 김규식 선생이 썼던 한국 독립청원서, 그거를 영어 원문으로 본다면 그 단어 하나하나에 어떠한 우리의 절박함, 그리고 우리가 왜 독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 논리적인 그 내용들, 아마 영어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 독립선언이 곳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1918년 무호 독립선언서가 나오는데, 이거는 만주, 그러니까 간도 지역에서 나왔던 독립선언서고 무장투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3.1운동의 가장 직접적이고 큰 기폭제가 되었던 28 독립선언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쿄 유학생들이 도쿄 한복판에서 독립선언을 한 건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우리가 휴전선 넘어 그 평양 한복판에서 민주주의 만세를 외치는 것만큼이나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도쿄 유학생들은 용기를 가지고 28 독립선언을 이제 선언했고, 이 독립선언문이 일본의 감시와 탄압을 뚫고 우리 국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 3.1운동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뜻하지 않은 또 상황이 발생됩니다. 고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고종은 어쨌든 본인이 해볼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지금 죽어서까지도 일본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망국의 책임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지만 최선을 다한 것에는 그래도 우리가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고종에게 일본 때문에 일본이 고종을 독살했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나돌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전 시간에 살펴봤던 대한의군부라고 있습니다. 고종의 비밀 지령에 의해서
의병투쟁을 거국적으로 한 번 더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이 발각되었고 일본 입장에서는 더 이상 고종을 살려줄 수 없겠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지만 설입니다. 설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고종이 독살됐다는 그건 정황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 독살됐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어떤 자료나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3월 1일 고종의 장례, 이 고종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 대한제국의 황제로서 어떻게든 이 사람들은 그래도 마지막 예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탑골공원. 이 고종의 인산이를 기해서 탑골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여기에서 드디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3.1운동이 시작되고 각각 도시에서 그리고 농촌으로 전국으로 쭉 확대가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씩은 무력투쟁으로 변모를 해가고 일본은 어쨌든 이 비폭력으로 그래도 거의 대부분은 비폭력으로 진행됐습니다. 근데 비폭력으로 진행된 이 3.1운동에 비무장 시위대를 향해 발포를 합니다. 그리고 화성에 있는 제암리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 제암리 교회에서는 아예 사람들을 가두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창문과 그리고 출입문을 모조리 다 봉쇄해버리고 불을 지른 다음에 여기다가 총을 쏩니다. 이 끔찍한 만행이 또 밝혀지게 된 건 예전에 정미 의병 활동을 촬영했던 프레데릭 맥켄지, 이 프레데릭 맥켄지가 또 한 번 제암리 교회의 끔찍한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리면서 일본의 잔혹함을 고발합니다. 이 3.1운동은 3월 1일 하루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의 1년 가까이 지속되고 해외에서도 동포들이 여기에 호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의지를 표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민족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사실 이 민족 대표들은 이 시위를 참가한 그 만세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의 규모를 보고 굉장히 놀랬습니다. 본인들의 예상보다 훨씬 많은 압도적인 숫자의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탑골공원이 아니라 태화관이라는 그냥 식당이라고 하죠. 식당에 모여서 여기서 적당히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그리고 총독부에 전화해서 자수합니다. 어떻게 보면 앞장서서 3.1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자진해서 총독부에 전화해서 감옥으로 갑니다. 만약에 이들이 정확하게 자신의 역할을 했다면은 우리는 이 3.1운동의 아이콘으로 유관순, 우리가 친근하게 부르는 유관순 누나를 떠올리는데 유관순 이분이 그렇게 처절하게 감옥에서 죽어가는 일은 아무래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3.1운동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중국의 오사운동 그리고 간디의 그러니까 무저항 비폭력 운동이라는 인도의 독립운동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여기에 감동받은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나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라는 그러한 시를 쓰는데 이 타고르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하죠. 3.1운동은 또한 어떤 걸 바꿨냐면은 일본의 무단 통치, 무지막지한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 그러니까 이전에 살펴봤던 문화 통치라는 방식으로
일본이 식민 통치 방식을 바꾸게 된 또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이 3.1 운동을 직후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핵심적인 조직,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이라는 지금 우리의 나라의 이름을 이때부터 제정해서 쓰고 있고, 우리 헌법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루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3.1 운동은 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를 만들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